금실 좋은 늙은 부부. 금실 좋은 부부를 읽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야기 속 부부는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며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물질보다 마음의 풍요로움을 더 귀하게 여겼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돈이나 명예 같은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지만 이 이야기는 행복의 근원이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사랑임을 일깨워준다. 이 부부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단순한 일상 속에는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스며 있었다. 저 역시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다. 이 동화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러면 동화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깊은 시골에 늙은 부부가 있었다. 살림은 몹시 가난하였으나 그래도 농사짓기에 필요한 말 한 마리가 있어서 날마다 문 앞에 버드나무에 메어놓고 풀을 먹여 길렀다. 영감님이 마을에 갈 때마다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는 때면 빌려 타는 등 꼭 필요하고 중요하게 이용했다. 그러나 영감님은 그 말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 탐탁하지 않아서 말을 팔아버릴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좋은 것과 바꿀까? 다른 좋은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다.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오늘은 마을에 장이 서는 날이니 저 말을 타고 가서 팔아버리든지 다른 좋은 것과 바꾸어 오시구려. 당신 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으니. 자, 가려면 빨리 가셔야 해요. 아내가 옷을 입히고 모자를 주며 장에 갈 준비를 말끔하게 해주었다. 햇볕이 뜨겁게 내려 쪼였다.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좋은 날이었다. 마을로 가는데 평소 한적한 길이 오늘이 장날이라서 그런지 오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퍽 복잡하였다. 때마침 영감님의 앞으로 살찐 암소 한 마리를 끌고 오는 사람이 있었다. 영감님이 이야 그거 참 훌륭한 소구려. 저렇게 훌륭한 암소이니까 우유도 좋은 것이 나올 터이지 라고 생각했다. 여보시게 소 끌고 가는 양반, 나는 소보다도 말이 더 가격이 비싼 것은 알지만 가격은 상관하지 않소. 소와 말을 맞교환하는 게 어떻소? 바꾸지 않으려오? 그럼요. 바꾸고 말고요. 말을 주고 소를 달라는데 누가 안 바꾸겠습니까? 암소 주인은 냉큼 바꾸었다. 영감님은 시장까지 가기도 전에 도중에 말로 소를 바꾸어서 볼 일이 없어진 터라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기왕 장터에까지 가려고 나선 김에 잠깐만이라도 장에 가서 구경이라도 하고 가리라 생각하고 바꾼 소를 끌고 목적지까지 갔다. 장터에 와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지나가다가 거기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오는 사람을 만났다. 영감님은 그것 좋은 양이로군. 우리 집 옆에 풀밭이 있으니 먹일 것도 많고 겨울이 되면 집안에 넣어 키우면 안성맞춤이야. 혹시 소를 키우는 것보다 양을 치는 것이 더 좋을지 몰라 라고 생각하며 양을 몰고 가는 사람을 불렀다. 여보시게 양 끌고 가는 양반, 이 소하고 당신의 양을 바꾸지 않으려오? 그때 양치는 주인은 속으로 이게 웬 떡이야 라고 생각했다. 두말 않고 얼른 바꾸어 주었다. 영감님은 양주인이 흥정도 하지 않고 바꿔준 것이 매우 기분 좋았다. 그렇게 가다가 이번에 커다란 거위를 안고 가는 사람을 만났다. 영감님은 거위를 보고 뒤쫓아갔다. 당신의 거위가 퍽 무거워 보이는구려. 살이 잔뜩 찐 모양인데 애완동물처럼 끈을 메어놓고 우리 집 웅덩이 물에 논일게 하면 참 볼만하겠는걸. 우리 마누라도 늘 그런 말을 하던데 어떻게든 거위 한 마리만 있었으면 재미있겠다고. 어떠신가요? 당신의 거위와 내 양과 바꾸지 않으려오? 그 사람도 이게 웬 떡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서둘러 바꾸었다. 영감님은 거위를 갖게 된 것이 기뻐서 복잡한 사람 틈을 비집고 가다가 보니 길가의 어느 집 울타리 밑에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발목에 끈을 메어놓은 닭 한 마리가 있었다. 암탉이라 눈에 확 또렷하게 보였다. 그 자태가 퍽 마음에 들었다. 영감은 속으로 야, 저 암탉 좀 봐. 정말 예쁘기도 하네. 마을 면장댁 닭보다도 훨씬 좋은데. 욕심나는걸. 저 암탉이면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제가 찾아 먹고 다니니 귀찮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주인을 찾아냈다. 어떠시오 당신의 암탉과 바꾸지 않으려오? 무엇과 바꾸자고 하는 거요? 닭 주인이 물었다. 그러자 거위를 내밀었다. 당신이 믿지는 장사는 아니잖소. 그러니 바꿉시다. 이번에도 거위를 주고 암탉과 바꾸었다. 이렇게 복잡한 데서 여러 번이나 바꾸느라고 피곤도 할 뿐만 아니라 덥기도 하여 다리도 쉴 겸 술이나 한 잔 마시고 가려고 술집 문을 막 들어섰는데 마침 술집 주인이 허름한 보자기에 무엇인지 한 보따리나 싸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보자기에 싼 것이 무엇이요? 썩은 사과입니다. 돼지 먹이로 주려고요. 허허, 그래요. 썩은 사과라 할지라도 굉장히 양이 많아 보이는데 사실 우리 집에 오래된 사과나무가 있는데 작년에 사과 열매가 단 하나밖에 안 열려서 따놓고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사과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 썩을 때까지 바라보았다네. 한 보따리나 되는 사과를 우리 마누라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그럼 썩은 사과와 무엇으로 바꾸시려고 합니까? 정말 바꿔만 준다면 나야 고맙지. 암탉과 바꿔주지. 영감님은 기어코 암탉을 주고 썩은 사과 한 보따리를 받아들고 술집 안으로 들어가서 화덕 옆에 사과를 놓았다. 한아름이나 되는 사과를 보여주면 아주 좋아할 것 같소. 영감님의 이상한 말을 듣고 술집 주인장이 말했다. 썩은 것을요? 그 술집에 여러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말 장사, 소 장사, 온갖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장사꾼이 아닌 점잖은 부자 두 사람도 함께 있었다. 그 부자는 많은 돈을 몸에 지니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픽픽 소리가 났다. 화덕 옆에 놓인 썩은 사과가 불기운에 타는 소리였다. 영감님이 깜짝 놀라 더 큰일이 나기 전에 사과를 싼 보자기를 잽싸게 품에 감쌌다. 한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리 품에 쏙 넣었는지 물었다. 영감님은 신이 났는지 그동안에 바꾼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말로 시작하여 소, 양, 거위, 닭 등 차례로 말했다. 장황하게 말했지만 결국엔 말 한 마리를 썩은 사과를 바꾼 내용이었다. 그 말을 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웃었다. 그중 부자 두 사람이 영감님에게 말했다.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돌아가면 집에서 마나님이 야단치지 않을까요? 라고 조롱하듯이 물었다. 아니요. 천만에요. 야단치지 않을 겁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언제나 실패나 낭패가 없지요. 라고 말하며 기뻐해 줄 겁니다. 아무리 남편의 결정이라도 말을 가지고 나가서 썩은 사과를 가지고 왔는데 야단 안 칠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이요. 그러면 우리 내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야단치나 안 치나 돈을 걸고 내기를 합시다. 좋소. 그럼 내기합시다. 그런데 내기 걸 것은 썩은 사과와 집에 있는 마누라뿐이오. 그럽시다. 그렇게 내기를 걸겠소. 부자 두 사람은 마차에 영감을 태우고 집으로 갔다. 영감님의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몇 달 만에 만나는 사람같이 반갑게 나와 맞이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함께 온 부자와 썩은 사과는 볼 새도 없었다. 생각보다 늦게 왔어요. 말을 잘 바꿔 오셨죠? 당신이 하는 일은 항상 잘하니까 걱정 안 해요. 남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실패나 낭패가 없잖아요. 내가 말을 주고 암소로 바꾸었지. 참 잘하셨어. 우유도 먹고 밭도 갈고. 그런데 바꾼 소를 양으로 바꾸었지. 그거야말로 잘하셨네요. 당신이 결정한 일인데 정말 잘한 일이죠. 양이면 먹일 것도 집 주변에 쌓였고 또 양젖이 소젖보다 맛이 좋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양을 또 거위하고 바꾸었지. 거위?
어떻게 당신은 제주도 좋아? 거위 고기는 부드러워서 먹기도 좋잖아요. 물에 풀어놓고 보는 것도 좋고. 내가 거위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잊지 않고 거위를 구해 오셨네요. 어이구, 내 사랑 천생연분 영감 같으니. 그럼 우리 거위를 끈에 묶어 웅덩이 물에 놀게 합시다. 그런데 그 거위를 또 암탉하고 바꾸었다오. 예, 암탉과 바꾸셨다고요. 그것도 거위보다도 더 좋다 말고요. 암탉이면 날마다 알을 낳을 것이고 그 알이 병아리가 되고 그러면 닭집을 지어놓고. 와, 그것보다 재미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벌써 암탉이 이룰 일이 보고 싶어요. 그래 여보, 그것도 좋지만 내가 암탉을 또 썩은 사과와 바꾸었지. 얼씨구 좋아라. 당신 참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알고 있었소? 정말 잘 바꿨어요. 내 생각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것 보세요. 조금 전까지 당신이 돌아오면 맛있는 음식을 드시게 하려고 요리하고 있었죠. 양념을 만들려고 하는데 마침 파가 하나도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옆집 선생님 밭에 파를 많이 심은 것을 보았던 터라 염치도 마다하고 옆집에 가서 파를 조금만 뽑아달라고 하지 않았겠소. 그런데 그런 인색한 인심이 어디 있소. 뭐요? 파 한 뿌리는커녕 먹을 것도 없고 썩은 사과 한 개도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썩은 사과가 한 보따리나 생겼으니 옆집 선생님 집에 나누어 줍시다. 이렇게 기쁜 일이 생길 줄이야. 어떻게 내 마음을 찰떡같이 잘 아는지. 정말 당신은 하는 일마다 실패란 없어요. 아내는 얼마나 기쁜지 춤이라도 출 듯이 즐거워하였다. 그것을 보고 있던 부자 두 사람도 영감의 아내보다 더 기뻐했다. 정말 오늘은 좋은 것을 배워서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들 이렇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분께 우리 재산을 모두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부자는 가진 돈을 죄다 집안에 쏟아냈다. 여보, 당신의 하는 일은 항상 실패나 낭패가 없군요. 아내가 환호성을 질렀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